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세 봉건사회였던 중국이 서양 열강에 의하여 강제로 근대화되는 출발점인 제1차 아편전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혁명의 성공으로 상품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영국은 그 공급량을 소비해줄 식민지가 필요했고, 아편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보시는 바와 같이 전 세계에 걸쳐 식민지를 가지고 있을 정도의 강국이었습니다. 아울러 영국은 17세기부터 조지 맥카트니, 아머스트 등 사절단을 지속적으로 파견하여 중국과 통상을 시도하였으나 중국은 세계의 중심은 중국뿐이라는 자존심으로 개항을 거부하며 현실과 동떨어진 행보를 하고 있었죠. 지난 맥카트니와 아머스트 편은 영국이 반세기 동안 어떻게 중국 침략을 준비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영상으로 아편전쟁을 온전히 이해하는 데 중요하므로 꼭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육류 위주의 식습관을 가진 영국인들은 청나라 차의 효능이 뛰어남을 알았기 때문에 하루라도 차를 마시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많은 양의 차가 필요했습니다. 영국은 대신에 자국의 모직물과 인도의 면화를 청나라에 수출하였죠. 하지만 중국의 제한된 무역 허가는 영국의 적자를 늘려나갔고, 도강연간에 이르면 영국은 누적된 적자로 인하여 결제 수단인 은화가 크게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영국은 적자 해소를 위하여 아편 밀수출에까지 적극 나서게 되었으며, 아편은 광동성을 시작으로 내륙으로까지 깊숙이 번지며 청나라 농민과 노동자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도강 18년인 1838년 그 심각성을 인지한 홍려시경 황작자가 아편 근절을 요구하는 상소문을 올렸고, 뒤이어 호광총독 임칙서가 황작자의 주장에 동조하는 상소를 올리자 도강제는 그해 11월 마침내 임칙서를 흠차 대신으로 임명하고 그를 광주로 보내 아편 유통을 금지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광주에 도착한 임칙서는 만약 서양인이 황제의 명령을 어길 시 모든 무역을 금지하고 상관을 봉쇄하며 필요 물품도 조달치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죠. 아울러 임칙서는 마카오 해변에서 군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영국과 미국 상인들로부터 빼앗은 대량의 아편을 소각하였는데, 이를 호문소연이라 하며 영국 무역감독관 찰스 엘리엇은 본국에 지원병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렇게 점차 무력 충돌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술 취한 영국 수병이 청나라 농민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임칙서가 범인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찰스 엘리엇이 이를 거절하자 임칙서는 아예 마카오를 봉쇄해버리게 되죠. 이에 영국은 중국을 공격해야 한다는 여론이 폭발하여 결국 하원의회에서 전쟁을 표결하였는데, 치열한 토론 끝에 결과는 262대 271의 9표 차이로 전비 투입이 승인되었습니다. 이때 토리당의 윌리엄 글래드스턴 의원이 이 전쟁처럼 정의롭지 못하고 치욕스러운 전쟁은 없을 것이다 라며 전쟁 반대 연설을 한 것은 널리 알려져 있죠. 참고로 저스티스 채널에서도 여러 번 언급되었던 워털루 전투의 영웅 웰링턴 장군이 이때 대표적인 전쟁 찬성파였습니다. 1840년 6월 영국의 총사령관 조지 엘리엇이 동방 원정군을 이끌고 광동성 해안에 나타났습니다. 원정군은 전함, 무장 증기선, 수송함, 대포, 병사 등으로 구성된 최강의 육해 연합군이었고, 영국은 주강, 함흥 등 동남 해안의 주요 도시들을 봉쇄하고 절강성의 정예를 점령한 후 그곳을 근거지로 해상을 통해 북상하며 두 달 뒤 북경의 관문 천진에 백하구까지 진격했습니다. 아울러 임칙서는 부적절하게 대처했다는 문책을 받고 직에서 물러났으며, 도강제는 자신이 신임하던 직계총독 기선에게 강화조약을 맺게 하였습니다. 기선은 영국군이 광주로 물러나면 요구를 들어주겠다는 협상 카드를 제시하였는데, 영국 역시 병사들의 풍토병이 발생하자 이를 받아들이고 광주로 대각하였습니다. 따라서 그해 11월 흠차 대신 기선과 총사령관 조지 엘리엇이 협상을 시작하였는데, 청은 싸움의 빌미였던 임칙서를 처벌하고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려 하였으나 영국은 배상금뿐만 아니라 영토 할양을 요구하였습니다. 영국은 회담 중에도 무력을 사용하며 청군을 사살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선은 엘리엇의 요구를 받아들여
홍콩을 할양하고 광주를 통상항구로 개방하며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천비초약에 서명하였죠. 이 소식을 들은 도광제는 분노하여 기선을 파면하였는데 영국 역시 천비초약이 불만족스러웠기 때문에 찰스 엘리엇을 파면하고 새로운 전권대사 헨리 포틴저를 임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포틴저에게 내려온 새로운 지시는 협정은 황제의 대리인이 아니라 반드시 황제와 직접 조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이렇게 하여 양국은 다시 충돌하였고 영국은 다시 한번 정해, 진해, 영파 등 절강성 동부를 공격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아편전쟁에서 중국의 정크선들이 영국 최초의 완전 철제전함 네메시스의 포격에 침몰하는 그림인데 위키백과에서 제1차 아편전쟁을 검색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아편전쟁의 대표적인 그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청나라의 전함은 바람으로 가는 정크선이지만 네메시스-5는 증기기관으로 가는 외륜 철제선이지요. 당시 기술 수준에서 목재 정크선이 철제 증기선을 폭파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이 한 장의 그림이 아편전쟁에서 중국과 영국의 전력차를 대부분 설명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네메시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복수의 여신을 뜻하며 중국인들은 네메시스-5를 악마의 배라 불렀다고 하죠. 네메시스-5는 제1차 아편전쟁에서 훌륭하게 임무를 수행한 후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으로 이동하여 다른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네메시스가 중국에 도착하는 1840년 11월 이전까지는 청군의 완강한 저항으로 인하여 영국의 승리를 장담치는 못하였으나 네메시스-5가 도착하여 실시한 무자비한 포격으로 중국 배들은 도망치기 바빴으며 그것으로 전쟁은 끝난 것이었죠. 청나라의 패배가 확실해지자 수많은 관리들이 가족과 함께 자결하기에 이르고 대운하와 양쯔강 하류의 수로는 영국에 의하여 결국 봉쇄되었습니다. 이것은 북경으로의 쌀 수송이 불가능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아울러 포틴저는 청나라의 강화 요구마저 묵살하며 1842년 8월에는 남경까지 진격하였는데 청조정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결국 8월 29일 흠차 대신 기영과 이리포를 보내 중국어로 번역된 남경조약에 서명하였습니다. 도광제는 9월에 조약을 받아들였고 빅토리아 여왕은 12월 말에 이를 인준하였죠. 남경조약은 1842년 8월 29일 양쯔강에 정박한 영국 여왕의 배 콘월리스 선상에서 체결되었으며 중국이 체결한 최초의 불평등 조약입니다. 남경조약의 핵심은 아래와 같습니다. 남경조약으로 이제 더 이상 청나라가 세계의 중심이 아님은 명백해졌고 이렇게 제1차 아편전쟁은 마무리되었는데 조약 체결 이후 다른 열강들도 남경조약의 조항들을 꼼꼼히 검토하게 되었고 청나라는 1843년에는 미국과 1844년에는 프랑스와도 각각 통상조약을 체결하게 되지요.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남경조약의 단기적인 상업적 결과가 영국에게 실망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조약을 통해 개항된 5개 개항장에서 무역이 크게 성장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청나라의 농촌 의용군과 군중에 의한 반영 투쟁과 청조에 대한 반란이 계속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이죠. 이제 청나라는 태평천국의 난과 제2차 아편전쟁을 통하여 본격적인 망국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